1번 봅시다. 수익 인식 5단계 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순서가 아래와 같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1단계에서는 계약을 식별해야 되고요. 계약을 식별해야 되고 2단계에서는 수행 의무를 식별을 하고 3단계에서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그 다음에 수익인식 이렇게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고객 충성 제도는 말 그대로 뭐야? 우리 가게를 또 오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가게를 또 오게 하는 겁니다. 재화나 유니홀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죠? 인센티브 제공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헤어숍에서 일정 횟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무료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것도 포인트 개념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마일리지가 축적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고객 충성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무상으로 제공해놓은 수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들은 뭐예요? 제품에 관련된 거죠. 제품에 관련된 거고요. 고객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포인트, 무료 이용권 또는 뭐 마일리지가 누적돼서 받게 되는 무료 항공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고객 충성 제도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1월 1일에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였다. 할부 대금은 매년 말 1,000만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매년 말 1,000만원씩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그럼 이렇게 나처럼 하면 돼. 우리 사채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매년 말 1,000만원씩 1,000만원 그러면 이 3천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3천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줄 때 매년 동일한 금액이죠. 그럼 마지막 거 곱하기 현가라고 그랬어요? 연금현가라고 그랬어요? 연금현가. 매년 동일한 금액일 때는 연금현가로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봤더니 시장이자율은 5%라고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 재무상태표상, 그 다음 연도 1월 1일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연금현가가 3년 5%일 때 2.723이라고 나와 있어요. 2.723이. 매년 동일한 금액일 때는 곱하기 연금현가예요. 그러면은 현재 가치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2,723만 2천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2,723만 2천원. 원래 현금으로 팔면 2,7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장기 할부기 때문에 이자를 붙여서 얼마 받기로 한 거야? 3천만 원 받기로 한 거예요. 매년 1,000만 원씩. 여러분들도 할부하면 할부이자 붙는 거 알죠, 그죠? 현금이 싸다는 것도 알죠? 현찰 거래했으면 2,700에서 20 얼마? 32,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3년 동안 장기 할부했으니까 이자 붙여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받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2000X1년 1월 1일에 분괴를 하면 차변에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요. 조금 내려서 써야 되겠다. 2000X1년 1월 1일에 분괴를 하면 차변에 장기 외상 매출금 은 3,000. 대변에 매출은 2,723만 2천원. 이렇게 매출이 2,723만 2천원이에요. 나머지가 이자라고 했죠. 몇 년 동안의 이자예요? 3년 동안의 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바로 분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276만 8천원. 분괴가 장기 할부로 판매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장기 할부 판매했을 때는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매출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차변의 장기 외상 매출금 3,000만원, 대변의 매출 2,723만 2천원. 나머지가 이자인데 이자 수익이란 말 쓰지 않고요.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재무상태표에서 표시가 될 때 장기 1월 1일이에요. 외상 매출금
장기 외상 매출금 3천만 원에서 밑에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276만 8천 원. 에서 2,723만 2천 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장부가액. 재무상태표에서는 저렇게 장기 외상 매출금 밑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해주는 거야. 장기 외상 매출금 밑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혹시 원가도 나와 있니? 원가는 안 나와 있죠, 그쵸? 가끔 매출 총익은 얼마니?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매출 총익은 얼마니? 그러면 여기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만약에 원가가 2천만 원이라고 주어지면은 매출 총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23만 2천 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793만 2천 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2,723만 2천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매출 총이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시험 문제 물을 때도 있어요. 원가를 주어주고 매출 총이익을 물을 때도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2월 31일이 되면 여러분 잠깐만 볼래요? 12월 31일이 되면 여기 봐, 어떻게 하나? 여기 봐요. 12월 31일이 되면 얼마 받아내야 돼요? 1,000만 원 받아내야 되겠죠? 예. 차변의 현금 1,000만 원. 대변에는 장기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장기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차변의 현금 1,000만 원. 대변에 장기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그리고 나서 이거 이자라고 그랬지, 그치? 이거 차변에 나와서 없애줘요. 차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없애주면서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되는데 저 이자 수익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면 여러분들 사채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5%. 그러면 이자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곱해볼래? 얼마 나오나? 2,732만 2천 원 곱하기 5% 한번 해보세요. 2,723만 2천 원 곱하기 5%. 그러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오니? 얼마? 136만 1,600원. 136만 1,600원. 136만 1,600원이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원금 받고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원금 받고 차변에 현금 1,000, 대변에 장기 외상 매출금 1,000. 이거 이자 성격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차변 나와서 없애주면서 이자 수익으로 분계를 해주면 되는데 3년이란 말이에요. 3년에 걸쳐서 해주는 거예요. 시장 이자를 곱해서 이자 수익을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장기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되냐면 12월 31일에 2000X1년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는 장기 외상 매출금이 이제 2천만 원 남죠? 1,000만 원 받아냈잖아. 1,000만 원 받아냈으니까 2천만 원 남아요.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얘들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빼봐. 여기에서 저걸 빼보세요. 276만 8천 원에서 136만 1,600원을 빼봐. 얼마 나오나? 얼마 나올까? 140만 6,400원. 140만 6,400원. 빼주시면 여기에서 빼주시면 1,859만 3,600원. 얘가 장부가액이 되는 거야. 여러분 2000X1년 12월 31일과 똑같은 게 뭐죠? 2000X2년 1월 1일은 똑같은 거지, 그치? 하루 차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물음이 2000X2년 1월 1일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1,859만 3,600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번 문제를 한번 보자. 2000X1년 용산에 1년 동안 1000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 단가를 90원으로
소급 조정하기로 하고 이건 뭐예요? 소급 조정한다는 얘기는 소급 적용한다라는 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깎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당 얼마에 공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100원에. 일단 1000개를 1000개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그죠? 1000개 이상 구매를 하면 10원 깎아줘서 90원 해주겠다. 근데 일단 100원에 팔겠다는 얘기지, 그치? 일단 100원에 팔겠다는 얘기예요. 3월에 75개를 판매하고 연간 1000개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까지 끊어보세요. 75개를 판매했을 때는 1000개를 넘지 않을 걸로 봤대요. 그냥 그러면 100원씩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노트북 한 개에 100원씩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1000개 못 넘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매출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매출은 7,500원이 되는 거죠. 7,500원. 근데 6월 달에 경기 상승으로 인해서 500개를 판매를 했고 연간 판매량을 10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 잠깐만 3월에 판매했을 때는 75개 판매하면서 1000개 못 넘을 것 같아. 그냥 100원씩 팔지 뭐. 100원씩 적용하지 뭐. 그래서 매출이 7,500원이었었는데 6월 달에 몇 개를 판매를 했어요? 500개를 판매했죠, 그쵸? 그럼 누적 판매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75개가 되는 거지, 그치? 맞잖아. 3월 달까지 75개고요, 그쵸? 5월 달에 추가로 6월 달에 500개니까는 누적 판매량 575개가 되면서 1000개를 넘었을 것 같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은 얼마씩 적용을 해주는 거죠? 90원씩 적용을 해주는 거지, 그치? 90원씩이에요. 곱해주시면은 누적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 거니? 51,750원이에요. 51,750원이에요. 근데 여기 잠깐만요. 이 속에는 75개도 또 처리돼 있지. 중복 처리돼 있지. 75개 그치? 그 앞에 거 75개 빼주시면 되는 거죠. 이때는 잘 봐. 이때는 1000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100원 적용한 거잖아. 7,500원이. 맞아요? 근데 6월 달에 누적 판매량이 575개가 되면서 이제 1000개가 넘었을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90원 적용받는 거잖아. 소급 적용이니까 처음에 것도 다 90원 적용이잖아요. 소급 적용이니까. 그래서 575개 전체가 90원 적용받는 거야. 매출은 51,75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에는 75개가 앞에서 이미 있으니까는 앞에서 100원짜리 매출에 얼마? 75개 매출에 얼마 빼주시면 되는 거죠? 7,500원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맞잖아? 는 하면 매출액이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오니 저렇게 계산하면? 44,250원이 6월에 순수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6월의 수익 금액은 44,250원. 44,250원이 되는 거예요. 44,250원. 그래서 누적 판매량이 575개가 되면서 1000개가 넘을 것이다. 그럼 소급 적용해서 90원 적용 받는 거니까 이따 575개의 토탈 매출액은 51,7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75개 빼주시면은 6월의 순수 매출액은 44,250원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를 한번 보자. 1월 1일에 10만원을 받고 물건은 2002년 12월 31일에 인도하는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출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죠, 그쵸? 아까 했던 거랑 다르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 잠깐만 2000 x 1년 잠깐만 여기 봐요. 2000 x 1년 1월 1일이고요. 여기는 12월 31일이고요. 여기는 2000 x 2년 12월 31일이에요. 얘는 2000 x 1년 12월 31일이고요. 자, 잠깐만 그게 들어봐요. 잠깐만 2년 뒤에 다시 몇 년 뒤에? 2년 뒤에 잠깐만 봐봐. 잠깐만 설명 들어봐요. 2년 뒤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물건을 판매를 했어요. 판매는 이때 판매를 했어요. 받기로 하고 2년 뒤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잠깐만 하나 둘 이때는 안 받고 이때 1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지, 그치? 그럼 곱하기 연금일까요, 현가야? 현가. 만약에 현가가 0.89라고 가정을 하면 0.89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원 곱하기 0.8 하면 얘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8만 9천 원 나오는 거지, 그치? 자, 문제 형식이 잘 보란 말이에요. 팔았어. 근데 돈은 2년 뒤에 받기로 했어. 2년 뒤에 얼마 받기로 했어요? 1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가치로 따졌더니 이거 0.8%는 내가 가정한 거야? 가정. 그래서 이때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0%로 가정을 하고요. 10%로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 89,000원이에요. 그럼 분기 어떻게 하니? 차변에 장기, 외상, 매출금 얼마예요? 10만 원. 그지? 10만 원. 대변에는 뭐가 되는 거지? 매출 얼마가 되는 거예요? 89,000원. 나머지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문제는 하나, 둘. 돈을 먼저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치? 문제 읽어봐봐. 돈을 10만 원을 먼저 1월 1일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리고 제품을 언제 인도하기 했어요? 이때 인도하기로 했어요. 판매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잘 봐요. 89,000원이 자꾸 늘어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되는 거지. 얘도 자꾸 늘어나야 되겠지, 그치? 이때 매출은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구하는 거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구하는 거야.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봐요. 돈 받았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분계는 1월 1일 분계는 차분의 현금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 돈을 미리 받은 거지. 우리 뭐라고 하죠? 선수금. 따라서 뭐라고요? 선수금. 근데 여기 IFRS에서는 이걸 계약부채라는 말을 씁니다. 계약부채 10만 원. 선수금의 개념이에요. 미리 받은 거니까.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의 개념이 되는 거야.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의 개념. 돈은 10만 원 받았지? 근데 물건은 이때 팔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당연히 차이가 나지? 과연 매출은 얼마로 인식을 해줘야 되느냐? 자, 이거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 증권 차입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5%예요. 이거 곱하기 5%. 얼마 나오니? 5,000원. 그 이때 금액은 10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5천 원. 어? 계약부채 금액이 10만 원에서 얼마로 늘어났어요? 10만 5천 원 늘어났어요. 그러면 대변에 계약부채 얼마 늘어났어? 5천 원. 차변에 얘는 자꾸 돈이 늘어나는 거지, 그치? 이자 비용의 개념이에요. 이자 비용이 5천 원. 이렇게. 자, 10만 5천 원 곱하기 또 5% 한번 해볼래? 얼마인가? 10만 5천 원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오니? 5,250원이요. 5,250원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자 비용 5,250원. 대변에 계약부채 5,250원. 그 이때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10만 5천에서 5,250원 해주시면 11만 2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만 250원. 5%씩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분기에는 이제 물건 넘겨줘야 되겠죠? 이봐요. 물건 넘겨줘야 되겠지? 매출 얼마? 11만 250원. 11만 250원. 차변에 근데 돈을 미리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미리 받았을 때 뭘로 다 분기했어요? 계약 부채 11만 250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몽땅 차변할 수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받은 거 10만 원인데 얘가 11만 250원이면 매출이 과대계 예상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비용 처리가 1250원만큼 됐잖아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봐. 얼마 남아있다? 10만 원 남죠? 여기에서 이 빼면 10만 원 딱 남는 거지 수익이지? 예. 내가 돈 받은 거 수익 10만 원은 맞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요. 얘는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지, 그치? 이미 팔았어요. 판매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거잖아, 그치? 자, 시간 들을 테니까 여기 봐요. 판매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거야, 매출. 근데 돈은 나중에 받아, 그치? 그래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의 차이가 나는 거 현재 가치 하는 차감으로 분개를 했죠. 근데 얘는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은 나중에 인도하기로 해줬지, 그치? 그러니까 매출을 처리하면 안 돼요. 이거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에요.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에요. 근데 팔았을 때, 판매 인도했을 때 어쨌든 매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는 이자 비용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자 비용. 그리고 계약부채.
나중에 팔면은 매출이 되면서 기업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탈 매출은 11만 250원이고요. 여기 비용이 1250원이 있으니까 상계 처리하면 10만 원 받은 건 딱 맞잖아, 그쵸?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이 문제랑 반대예요. 자, 판매 시점에서 뭘 인식하는 거라고요? 매출. 판매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거야. 물건 팔고 돈을 나중에 받을 때 현재가 차린 차금이란 말 나오는 거고, 얘는 이자 수익이 됐던 거고, 얘는 돈을 미리 받은 거지. 물건을 나중에 주는 거지. 돈을 모으는 성격 아닐까? 봐봐. 내가 물건을 팔고 돈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돈부터 받았어. 내가 여기 주문을 받았는데, 잘 봐요. 주문을 받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 원재료도 사갖고 와야 되고. 잘 봐요. 내가 2년 뒤에 납품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 물건을 만들어 달래. 근데 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원자재 사갖고 오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물건을 만들고 은행에 이자가 나가야 되겠지. 그리고 물건이 완성이 되면 이때 팔고 이때 돈 받으면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근데 은행 거래를 안 하고 얘네가 그럼 나 돈부터 빌려줘. 돈부터 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물건 만들어줄게. 맞잖아. 이 회사는 나중에 물건 받고 돈 안 주면 되는 거지겠지? 이미 다 줬으니까. 그래 이건 이자 비용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천천히만 얘기해 줄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중소기업이 오더를 받았지. 오더를 받았는데 2년 뒤에 납품이야. 근데 지금 이 오더 받은 거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려니까 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 그쵸? 너 돈이 없어. 미안해, 나 돈 없어서 물건 못 만들어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겠지?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또 신용이 안 좋아.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준대. 미안해, 은행도 돈을 안 빌려준대. 나 못 만들 것 같아. 이게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회사한테 돈을 미리 땡겨서 받아서 이 돈 갖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이해가세요? 은행에서 빌렸으면 어차피 이자 나가잖아. 은행에서 빌렸으면 어차피 이자 나가잖아. 그러니까는 이 개념이 이자 비용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미리 받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납품했을 땐 돈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미리 받았으니까. 이걸 회계 처리로 보여주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자,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유의적인 금융 요소, 중요한 금융 요소, 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조금 전에 풀었었던 문제, 판매 대금을 재화 등을 양도하고 2년 이내에 수령하기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아까 했었던 현재가 차린 자금이 있었던 문제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금융 요소인 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네, 답은 4번이에요. 6번의 답은 4번. 그 찾으시면 돼요.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존재하는 것, 판매 대금을 재화 등을 양도하고 2년 이내에 수령하기로 했다. 그러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답은 4번. 거래 유형별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죠? 수탁자가 팔았을 때. 위탁자는 누구예요? 부탁한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는 거죠. 수탁자는 부탁받은 사람이죠. 부탁받은 사람이 상품을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반품을 예상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하면 안 돼요. 야, 먼저 사용해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근데 저 인간이 반품을 할지 안 할지를 대체 모르겠어요. 그럼 팔린 게 아니잖아, 그지?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고요.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아까 그죠? 물건 팔았을 때 장기 예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바로 수익 인식해버렸죠, 그죠?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상품권이 판매되는 시점에 선수금으로 인식을 하죠. 상품권이 회수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상품권이 회수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1월 1일에 판매대금 10만 원을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제품을 인도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인도를 했어요? 1월 1일에 인도를 했죠, 그쵸? 그리고 2년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하나, 둘. 이때 제품을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매출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대금은 2년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장기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장기 예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2년 후에 얼마를 받기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10만 원을 받기로 했대요. 10만 원을. 그래서 장기 예상 매출금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현재 가치가 과연 얼마냐? 라는 얘기겠지. 이거의 현재 가치가 과연 얼마냐? 여러분 여기 봐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그냥 만기 때 딱 한 번 10만 원 받는 거잖아, 그렇죠? 곱하기 연금현가야 현가야 그러면 현가. 거기 현가 나와 있잖아요. 현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82645. 현재 가치는 82,000 얼마입니까? 645원. 매출은 82,645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는 거예요. 355원 이렇게. 그래서 2001년도에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인가? 답은 3번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82,645원. 됐어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전자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가업소 유통의 제품 5만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와 관련해서 판촉용으로 사용할 6,000원의 상품권 등을 지급했습니다. 수익을 인식할 금액은 자 상품권 등을 판매와 관련해서 지급을 했을 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순매출액은 44,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를 보시면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1월 1일에 고객에게 24개월 동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단말기는 딱 한 번 파는 거지만 통신 서비스는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그쵸? 우리 일반적으로 2년 맞잖아요, 그쵸? 자, 계약 금액과 개별 판매 시 공정 가치가 아래와 같을 때 2001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계약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원래 핸드폰만 팔면 얼마인데? 핸드폰만 팔면 얼마인데? 개별 판매했을 때는 80만 원인데. 잠깐만 볼래? 핸드폰을 이렇게 쓸게. 핸드폰을 개별 판매했을 때는 얼마에 파는데 80만 원에 팔아요. 80만 원에 팔아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판매했을 때는 월 얼마래요? 6만 원이래요. 월 6만 원 곱하기 24개월이에요. 그치? 그러면 얼마 나오니? 6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6, 22, 6, 44, 144만 원 나오죠? 144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묶어서 대부분 팔지. 휴대폰 가격이 하면 그죠? 대부분 묶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럼 묶어서 팔았을 때 핸드폰은 얼마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20만 원에 팔고요. 통신 서비스를 얼마로 할인해 준다고 그랬어요? 5만 원에 할인해 줍니다. 곱하기 24개월. 곱하기 24개월. 그럼 얼마가 될까요? 120만 원. 120만 원. 그래서 핸드폰하고 통신 서비스 합친 게 얼마가 되는 거죠? 핸드폰하고 통신 서비스 합친 게 1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핸드폰이랑 통신 서비스 합친 게 140만 원이 돼요. 이 140만 원을 다시 핸드폰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로 안분을 한번 해보자. 통신 서비스로 안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개별 판매 가격에 맞춰서 안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다시 한번. 각각 팔았으면 얼마인데? 80만 원. 얘는 얼마인데? 144만 원. 묶어서 얼마에 팔았으니까 14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140만 원 중에서 핸드폰 값이 얼마고 통신 서비스 값이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이걸 개별 판매 가격으로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별 판매 가격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합쳐서 얘는 20만 원이야, 그치? 너무 헐값이지, 그치? 얘는 얼마고요? 120만 원이고요. 합쳐서 140만 원을 받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를 개별 판매 가격으로 다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이랑 통신 서비스 값이 각각 얼마인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140만 원 곱하기 2개 더해주면 얼마니? 2개 더해주시면 224만 원이죠. 224만 원. 224만 원 분에 핸드폰이 얼마예요? 80만 원. 니네가 뭐지? 제대로 써야 되지. 80만 원, 224만 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빨리 뜯어봐. 140만 곱하기 800 나누기 2240 얼마가 나올까요?
응?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이 나온답니다. 이게 뭐예요? 핸드폰 판매 가격이에요. 핸드폰 판매 가격은 50만 원. 핸드폰 판매 가격은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는 여러분 여기 봐요. 통신 서비스는 140에서 50만 원 빼면 얼마가 되는 거지? 90만 원이 되는 거지. 이게 몇 년간이에요? 2년간이잖아. 통신 서비스는 몇 년간? 2년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물음이 몇 년도 걸 물었어요? 몇 년도 걸 물었어요? 2001년도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었죠, 그렇죠? 그럼 얘는 핸드폰은 인도 기준이잖아. 여기 잠깐만 핸드폰은 뭐라고 여러분?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50만 원이라. 얘는 몇 년간이라고 그랬어요? 2년. 그러면은 나누기 2년 이렇게 해주면은 1년. 1년치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45만 원.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 더해서 95만 원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95만 원.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얘들아 얼마만 수익을 인식하면 돼? 그 다음 연도에는 얘는 수익을 인식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만 얼마 남았어요? 45만 원 남았죠. 자, 이거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여기 잠깐만. 여러분들 핸드폰 많이 구입하러 가면은 여러분들은 왜 기계만 사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핸드폰이랑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팔잖아, 그지? 묶어서 팔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20만 원 주겠다. 통신 서비스는 120만 원이다. 합쳐서 너 140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 금액 개별 판매 가격에 이 금액이 아니라 개별 판매 가격으로 안분을 해보면은 핸드폰은 50만 원에 파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통신 서비스는 9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2년치잖아, 그치? 나누기 하면 1년치는 45만 원. 그래서 두 개 뒤에서 얼마? 95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95만 원.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로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진행 기준에 따라서 고객이 기업을 수행하는 대로, 이게 진행 기준을 뜻하는 거죠. 진행하는 대로, 수행하는 대로. 답은 1번입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 점유를 이전한다든지 자산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유형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을 때, 고객에게 제공이 이전됐을 때 2, 3, 4번은 진행 기준이라고 할 일은 없어요. 1번입니다. 12번 3일 중공업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사기간 2년에 LNG선을 100억 원에 수주하였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가가 발생을 했을 때 비용을 인식할 금액을 물었습니다. 법률 검토를 위한 수수료, 입찰을 위한 용역비, 외부 영업 자문사 수수료, 성공 수수료라고 비굴안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입찰서 작성 비용. 여러분 입찰이 뭐지? 공개 입찰 가서 내가 우리 회사가 얼마에 하겠다라고 해서 입찰서 써서 내가 공사를 따내는 게 입찰일이죠. 이거 관련된 건 다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데 성공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용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수수료를 주는 거고 실패하면 안 주는 거고, 그죠? 성공 수수료 얘는 성공 수수료는 미안해요. 성공 수수료는 자산 처리가 되는 겁니다. 비용 처리가 아니라 자산 처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법률 검토를 위한 수수료라든지 입찰 전 용역비, 입찰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가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6,500만 원. 답은 3번이죠. 성공 수수료는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야. 자산 취득원가. 다음 문제 보시면 100만 원 원가가 800이 아니겠죠? 그치? 얼마겠어? 80이겠지. 아니 100만 원의 제품을 판다고 나왔잖아, 그죠? 원가는 80만 원이겠죠. 1년 이내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했고요. 얼마가 반품될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까? 20만 원.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 보고 들어봐. 반품을 예상할 수 있으면 매출을 인식하고요. 반품을 예상할 수 없으면 매출을 인식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반품을 예측할 수 없으면 돈은 받았잖아, 그지? 돈은 받았어요. 차분에 얼마 받았어요, 여러분들? 100만 원 받았어요. 차분에 현금 100만 원 분개로 표현하면 대부분 미리 받았으니까 그냥 선수금이에요.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으면 수익을 인식하면 안 돼요. 즉 선수금으로 분개를 하는 것은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제
반품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반품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의 현금 100만 원. 이 문제부터 잠깐만 볼래? 잠깐만 보자. 잠깐만. 휴대폰을 5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우리 휴대폰 대리점이야. 대변에 현금 50만 원. 그치? 차면에 뭐가 되니? 상품 50만 원. 우리 휴대폰 대리점이라고 그랬어요. 휴대폰 대리점. 상품을 50만 원어치 사왔어요. 이거 판매를 했습니다. 윤미 얼마에 팔을래? 50만 원짜리 휴대폰 얼마에 팔을래, 윤미야? 75만 원이요? 75만 원에 판대요. 차분히 현금 75만 원. 그치? 그럼 잘 볼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마이너스 뭐예요? 매출 원가는 뭐가 나오니? 매출 총익이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가니? 75만 원. 매출원가는? 어디 매출원가는 글자가 어디 있어? 그치? 매출원가는 글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매출을 했을 때는 분계가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얘 팔았지, 그치?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없어지면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 이름이 바뀌는 거야. 상품 매출원가 얼마? 50만 원. 이렇게. 니네 이런 분계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죠. 그 이유는 전산세무에서 자동결산이기 때문에 분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동결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팔렸으면 이런 분계가 나오는 거야. 50만 원. 그래서 매출총액이 25만 원이 예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휴대폰을 사왔을 때 분계,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했죠. 팔았을 때 상품 매출 현금 이렇게 분계하지. 이 분계를 항상 결산 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전산세무에서는 자동결산이기 때문에 니네가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원래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상품 팔렸지? 이름이 바뀌는 거라고요. 상품 매출원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상품 매출 마이너스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개념을 갖고 이거 보세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매출 얼마가 반품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20만 원? 그러면 80만 원만 매출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했으니까 나는 반품부채, 환불부채 20만 원. 그러면 상품 팔렸으니까 대변에 상품이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차변에 뭐가 올까요? 매출, 원가가 오겠죠, 그쵸? 맞니? 이 분계 해야 되잖아. 상품, 매출원가, 그치? 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80만 원. 그치? 원가는 80만 원이에요. 그럼 매출원가는 잠깐만 봐봐. 잠깐만. 돈 받은 걸 100%로 놓고 봤을 때 매출이 몇 프로 인식했어요? 80% 인식했지? 반품부채는 몇 프로 인식했어요? 20% 인식했지? 그러면은 매출이 80%면 매출원가는 몇 %가 돼야 되는 거야? 80%만 인식해야 되겠지? 상품의 원가 80만 원에 80%니까 얼마예요? 64만 원만 인식을 해줘야죠. 그럼 나머지 16만 원은 환불부채 환불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죠? 맞아요? 대신에 반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지, 그치? 맞잖아.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근데 제가 반품을 요구해. 그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그치? 대신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 얘는 환불부채는 뭐냐면 받은 돈 중에 20만 원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나갔던 물건도 내가 되돌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환불자산이라고 해요. 환불자산 16만 원, 20%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물건 팔고 돈을 받았어요, 현금을. 근데 야,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내가 돌려줄게. 그럼 받은 것 중에 2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부채잖아. 대신에 너도 물건 가지고 와. 물건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 자산이에요. 환불자산.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매출은 근데 80%니까 80만 원만. 20만 원은 그죠? 반품할 수도 있으니까 환불부채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매출원가 분계도 80%만. 나머지 20%는 환불자산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뭐를 물었습니까? 매출액을 물었죠? 답은 일단 4번이 답이에요. 그죠? 답은 80만 원 4번이 답이에요. 그냥 문제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분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계 정리해 놓으세요.
어디 보자. 아까는 계약부채라는 말을 썼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환불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건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서 쓰는 용어.